안녕하세요. 2023년 8월 2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이제 신용 등급이 하락이 되면서 지금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장이 오늘 좀 폭락을 했죠. 3%대면 폭락을 한 거죠. 코스닥이요. 코스피는 2%대 이제 폭락을 했는데, 자, 지금 이제 오늘 미국장이 또 많이 빠질 거예요. 어제 마감 후에 우리나라 새벽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영향을 이제 장 시작하고 받겠죠. 그죠? 우리가 대충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건 이 나스닥 선물을 좀 보면, 지금 이제 한 1.17% 정도 빠졌어요. 지금 한 5시 6분인데 아마 장이 시작하면서 이 확대가 되겠죠. 대체로 미국이 이제 12년 만에 신용 등급이 A 3개짜리에서 A 2개 플러스로 이제 하향됐죠. 피치에서 이거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제 과열을 이제 좀 염두에 두고 뭔가 하는 액션이 아닌가 생각도 좀 들어요. 어차피 미국계 회사들이죠. 다 세계 3대 신용평가가. 그리고 이 AA에서 AA 플러스로 갔다.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재정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계속 재정의 한도를 늘리고 채권을 발행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월급도 주고 그러는데 매해 그거를 해야 되죠. 그것도 의회에서 잘 안 해주면 또 막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긴축통화국이 아니라면 AA 등급도 사실은 현재 높은 거죠. 거의 부도 상태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국가에 돈이 없는 건데. 그런데 이제 긴축통화국이라는 그런 이점 때문에 AA 플러스까지도 지금 사실은 저는 이것도 좀 조작이라고 봅니다. 되게 높이 보는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장이 안 좋아지면 내일도 우리나라 오전장은 폭락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내일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내일은 이제 어쨌든 내일 많이 빠졌다가 다시 백을 하든 어쨌든 내일은 좀 이제 내일이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장이 많이 빠지면 그게 영향을 또 받기 때문에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미국이 새벽에 빠지면 우리나라가 낮에 빠지고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이걸 누군가 한번 치고 올리기 전까지 저가다 생각될 때까지는 몇 번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한번 차트를 좀 보죠. 우리나라 차트. 네, 이게 우리나라 차트고요. 우선은 이제 미국이 신용 등급이 저렇게 한번 하락하면은 대체로 종합지수가 이제 10% 정도가 빠져요. 그래서 10% 정도를 다우나 나스닥도 향후 빠질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거를 물론 이제 평가사 세 군데가 다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미비하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영향력을 준다면 종합지수 다우나 나스닥이 한 10% 정도, 경험상은 10% 정도 빠졌어요. 그리고요, 우리나라 차트를 보시면 우리나라 차트도 사실은 이제 이 고점을 이제 코스피는 넘었죠. 그죠? 저점은 이제 이렇게 지지해주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여기까지 다시 떨어졌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지를 봐야 돼. 지지. 그래서 이제 요런 데들 요런 것들이 이 지지선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선들을 지지를 해주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 선들을. 이 선이 깨지면 이 선이 깨지면 이 선까지. 근데 이제 이 선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2320인가요? 한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가 깨지면은 이제 여기 바라보면서 봐야 되거든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도 한 10% 내외까지 한 2, 3일 동안 빠질 수도 있다고 열어는 놔야 돼요. 물론 그만큼 안 빠질 수도 있죠. 그런 이제 코스 P는 그렇고요. 한번 월봉만 볼까요? 월봉을 한번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은 뭐 아직까지 5일선도 안 찍었어요. 5일선도 아직 안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죠? 어차피 아직 5일선도 안 찍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코스닥을 보죠. 그래서 아직 5일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죠. 내일 과연 이걸 깨는지. 내일 깨면은 그때부터 좀 이제 지지선들이 달라지죠. 여기 이렇게 지지선들이 이렇게 있죠. 거의 2,500 정도가 지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우리나라도 만약 미국이 10% 빠지면 우리나라도 10% 이상 빠져야 되겠죠. 그죠? 종합지수가. 그러면 2,500 정도, 2,500 정도를 예상해야 되겠죠. 코스닥을 보죠. 코스닥을 보면요. 코스닥은 좀 차트가 더 안 좋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 고점도 못 넘고 저점은 이제 올라갔지만 그렇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좀 더 하락의 힘이 강해요. 또 하락의 기울기가 이렇게 거의 뺐다가 다시 올렸다 다시 빼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뭔가 기울기가 이런 완만한 뭐 45도도 아니고 거의 뭐죠? 직각에 비슷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거 되게 위험한 거죠. 이렇게 다 한쪽이 뚫리면 밑으로 뚫리든 위로 뚫리든 쭉 갈 수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기울기가 너무 가파라요. 그만큼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 변동성이 커지면은 상방이든 하방이든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상방이든 하방이든 하방이 크게 나오든 상방이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이렇게 변동폭이 커지면 특히 3% 이상씩 자꾸 이렇게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이러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지수들이 그러면 막 들락날락 하죠. 단타만 치고 그렇습니다. 월봉을 한번 보죠. 네, 월봉을 보시면은 이제 월봉도 아직 우리도 이제 5일선을 안 찍었어요. 5일선을 안 찍었기 때문에 5일선을 지지를 하는지를 봐야죠. 5일선을 지지를 못한다면 이제 이런 선들 거의 800원 정도, 800원, 800 정도, 800 정도가 이제 800포인트 정도가 지지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빠지겠죠. 거의 그러면은 10% 이상 빠지는 거예요. 거의 10% 좀 더 빠지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은 아무래도 밀리면 많이 밀려요. 코스닥이 특히 이렇게 콩볶아 먹듯이 그냥 밀리면 막 와장창 밀리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봐야 되는데 뭐 초전도체 그게 이제 개발한 거 성공한 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몇 번 할까 말까 하다 한두 번 한 신성 델타테크가 연속 이틀 상한가를 갔죠. 고려대 성공한 이렇게 벤처 회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이제 투자를 했죠. 신성 델타테크하고 몇 개 회사들이. 그래갖고 초전도 물질이 개발된다는 것. 그게 이제 포인트는 그거죠. 지금은 이제 2700도, 마이너스 2700도에서, 이게 이제, 이게 저항이 제로가 되는데, 이게 상원에서 저항이 제로가 된다. 그러면 이거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상원이면은 굳이 그 주변을 뭐 이렇게 아주 온도를 떨어뜨릴 필요가 없죠. 그래가지고 낮은 그러한 온도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상온에서 저항이 제로가 되는 그러한 물질을 개발했다. 그래서 지금 이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앞으로 이거에 의해서 만약에 전기 레일을 깔으면 이게 저항이 제로가 되면 이 위에다 올려놓고 여기서 탁 밀기만 하면 이게 엄청 빠른 몇백 킬로로 그냥 슉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전력도 필요 없죠. 그냥 올려놓고 슉 밀면 쭉 가죠. 그런 것처럼 이런 자기 부상 열차 이런 거부터 MRI 이런 거 MRI도 그게 이 큰 자석통이죠. 그 MRI 찍는 그 기계가 거기도 이제 극저온이죠. 저온을 만들어야지만 거기서 이제 그걸 찍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거를 한다면 상온에서 가능하다면 그런 시설이 필요 없어져서 MRI 기계값이 엄청 싸지겠죠. 그렇게 괜히 이렇게 차갑게 만들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대단한 겁니다. 네. 상원 초전도체, 상원, 상원, 이 초전도체가 대단한 거죠, 사실은. 이걸 하면 노벨 과학상인가요? 그것도 받겠죠. 네. 상원 초전도체. 그래서 뭐, 신설 델타테크 같은 경우 좀 아쉽죠. 계속 맨날 보다가 왜 자꾸 움직이지 가끔 그랬는데, 어제 갑자기 상한가를 갔죠. 그렇습니다. 주식은 뭐 그런 상승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약간 움직임이 있죠. 여기 종목은 뭐 여러 종목을 볼 수 없고, 제가 꾸준히 얘기했던 자동차 종목 3개하고 로봇 관련주 4종목, 그 다음에 KG 케미칼 정도까지, 그 다음에 TPC하고 그동안 봐왔던 폴라리스 우노까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서현이화를 얘기하면요. 오늘 요걸 깼어요. 요거 되게 중요한 가격대인데 요걸 깼어요. 살짝 깼습니다. 거의 얼마냐면 이게 22,800원 정도 돼요. 800원. 250원을 깼어요. 내일 물론 바로 올리면 되는데 못 올린다면 또 여기까지도 흐를 수가 있어요. 어차피 흐르는 김에 만약에 장이 망가진다면 여기까지도 꽂힐 수가 있다 이거죠. 여기까지도. 그죠?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또 3%가 빠진다면 여기까지 100% 가죠.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일 뭐 그냥 뭐 한 1%나 뭐 그 내외로 빠진다면 반등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좀 횡보하다 반등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보면은 지금 날짜를 보시게 되면 날짜가 14일 월요일 다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주가를 어느 정도 이제 살살살 올릴 수밖에 없다. 살살살 다음 주는 이번 주는 이렇게 조정을 주고 뭐 매집을 해도 다음 주는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그죠? 추세선을 그어봐도 이런 식으로 만약 조정을 더 주면 이런 식으로 해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차트가 나오죠. 이런 데서 이제 거의 슈팅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서현이와도 이렇게 갈 거다. 실적에 의해서 제 예상은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될 거는 이제 월봉상에는 이 5일선을 아직도 못 찍었어요. 물론 5일선까지 안 가겠죠. 그래서 조금 더 뺄 수도 있다. 그죠? 조금 더 뺄 수도 있어요. 물론 여 5일선까지 딱 빼진 않고 그 위까지 뺄 텐데 그래서 서현이와 로봇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 월봉상의 이격을 줄이면서 월봉상 저점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조정을 통해서 저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주식이 상승하는 거라 생각했을 때 월봉상의 저점을 만드는 주간이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이제 물타기, 이런 데서 물타기 할 생각하고 없는 사람은 그냥 지켜봐야죠. 그죠? 물렸어도. 자, 그럼 또 딴 종목 보죠. 자, 아진산업도 월봉을 보자고, 월봉을. 자, 월봉을 보면 이제 5일선 비슷하게 찍으려고 그러죠?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빠져봤자 이제 얼마 안 빠집니다. 그래서 아진산업은 이제 조금밖에 안 빠질 거예요. 아마 지켜도 여기서 꼬리를 달아도 꼬리를 다시 위로 올리기 때문에 아진산업은 이제 거의 저점이 왔다. 그죠? 5일선 깨져도 꼬리예요, 꼬리 다는 거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 아직도 5일선도 안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진산업도 좀만 참아보자. 그렇게 얘기할게요. 뭐 일봉상에는 어차피 요 선까지도 무너졌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내일이라도 이걸 이렇게 양봉으로 메꿔주는 거죠. 근데 그게 내일 나올 수 있을까요? 만약 미국장이 많이 빠지면 힘들 수도 있죠. 예단은 하지 말죠. 어쨌든 차트는 일봉은 다 깨졌다. 이제 월봉만 지키고 있다는 거죠. 월봉의 저점을 잡는 거다. 네, 동원금속 같은 경우도 어제 신나게 올렸죠. 그 이틀 동안. 근데 이제 그 올린 만큼 다 뺀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원금속은 여기서 이게 많이 올린 만큼 금방 뺐다가 또 금방 오늘 같은 경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였는데 그냥 때려 맞았죠. 근데 이제 월봉을 보시면 아직도 얘도
5일선, 얘는 이렇게 기울기 이렇게 잡고 나가죠. 그죠? 얘 저점이 잡힌 거죠. 조만간 또 이렇게 올려서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되려, 물론 여기까지 더 내릴 수도 있지만, 5일선까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월봉상의 저점이 거의 나온 것 같아요. 월봉상 저점이 나온 것 같다. 근데 뭐 안 더 밀 수도 있겠죠. 너무 장이 안 좋으면. 그건 꼭 이렇게 뭐 픽스해 놓는 게 아니라, 어쨌든 좀 현재 상황까지는 저점이 나온 것 같다. 동원금속도 월봉상의 이격은 아직도 이만큼이나 된다. 5일선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봉의 저점을 잡는 주간이다. 자동차주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SBB테크는 뭐 조정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이유가 5일선과의 보면 5일선을 찍고선 올렸죠. 그래서 제일 잘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일 기대되는 게 제일 많이 빠져있던 SBB테크가 감속기 부분 중에서 지금 제일 잘 가고 있어요. 오늘도 많이 안 빠졌죠. 그래서 요번 달에 좀 이렇게 길게 나올 수 있어요. 길게 올릴 수가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SBB테크가 차트상으로는 괜찮다. 그죠? 요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로봇 관련주, SBB테크. 다시 이제 장이 좀만 진정이 되면 로봇주들, 특히 감속기 부분 회사들이 다시 상승할 거다. SBB테크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SPG 역시도 오늘 하락을 좀 했는데요. 근데 얘는 보면 뭐 오늘 갈 자리에서 딱 맞았지만 음봉으로 딱 5일선에 올렸죠. 네, 내일 장만 좀만 괜찮아도 얘는 바로 이렇게 쏟아버려요. 네. 급등주예요, 급등주. 딱 차트가 급등주가 됐죠. 여기서 더 좀 계속 밀리면 안 좋죠. 물론 밀려도 상관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은 이 기울기, 이 힘에 지금 밀리고 있는데 이게 양봉으로 바뀌면 이게 꼬리가 되면서 이렇게 쭉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5일선이 여기서 꺾였거든요. 여기서 꺾인 게 다시 펴져야죠. 그죠? 이 꺾인 상태로 되면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계속 밀린다면은 이렇게 여기가 지금 꺾였거든요. 여기가 꺾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향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차트죠. 쭉 흐르는 차트. 근데 내일 만약에 요번 달에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해준다면, 여기가 다시 펴지면서 다시 이렇게 가겠죠. 그죠? 5일선이. SPG 같은 경우, 이제는 양봉으로 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양봉으로 빼면은 차트가 멋있게 일어날 수 있는 차트죠. 그죠? 이렇게. 그죠? SPG였습니다. 네, TPC 글로벌 오늘 그렇게 많이 안 빠졌죠. 근데 그동안 많이 빠졌던 주식들은 이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오늘도. TPC 글로벌도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죠. 그리고 5일선 찍고 딱 21선하고 딱 가운데 걸쳐 있어요. 그죠? 물론 장이 안 좋으면 여기서 또 밑으로 이렇게 흘릴 수도 있는데, 뭐, 좀만 좀 받쳐준다면 또 이런 식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 위치예요. TPC 글로벌. 그렇죠? 얘는 월봉상에 보면 아직도 지금 5일선 회복도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덜 빠지겠죠. 아직 5일선 회복도 못했어요. 그래서 TPC 글로벌이 덜 빠졌고, 얘도 역시 감속기 회사고, 해성 TPC, 감속기 전문 회사의 모회사죠. 그럼 해성 TPC를 또 보죠. 네, 해성 TPC도 한번 보죠. 차트를 보시면, 그죠? 해성 TPC는 조금 많이 뺐네요. 오늘. 그래서 여기서 이제 5일선은, 일봉상 5일선은 밀려서 깨졌고요. 월봉을 봤을 때는 얘 역시도 여기서 양봉이 된다면 윗꼬리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성 TPC도 차트가 나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2달이나 1달에 걸쳐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해성 TPC 대형 하모닉 감속기죠. 네, 맞죠. 하모닉이 아니라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네, KG 케미칼 역시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를 이제 지금 딱 더 밀리면 안 되거든요. 더 밀리면 여기까지 밀린다는, 그죠? 여기나 여기까지 밀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되게 힘들죠. 그럼 되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차트가. 왜냐면 차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특히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 뭐야, 뭐죠? 쌍저점을 찍었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두 번 찍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죠? 그래서 지금 차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면 좀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KG 케미칼도 여기서 밀리지 않는 차트가 좋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차트가 아직까지는 차트가 일봉상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쌍저점을 이렇게 만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차트가 망가진 차트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냥 5일선을 이제 5일선을 찍어서 누르고 있죠. 네, 이제는 올려야 되죠. 만약에 올려서 윗꼬리가 돼야 돼. 이게 꼬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꼬리. 이게 이제 못 올리면은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꺾이죠. 네, 5일선이 꺾이죠. 5월선이. 네, 그래서 이제 올려야 돼요. 네, KG 케미칼이었습니다. 네, TPC 같은 경우도 한번 차트를 보면요. 얘는 이제 다 차트가 망가져서 전형적인 차트죠. 예, 양 차트가 아니라 차트, 역배열 차트인데 5일선을 지금 깬 듯 지지한 듯 그러죠. 아슬아슬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한번 길게 윗꼬리 달면서 하나 나올 때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TPC 같은 경우도 애매합니다. 어차피 실적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저는 다시 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TPC도 주봉이나 월봉은 다 망가진 차트예요. 그래서 그건 볼 필요가 없고요. 뭔가 다시 이제 실적이 좀 좋기 때문에 실적 발표 때까지 차트를 다시 양 차트로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TPC였습니다. 네, 그 다음 폴라리스 우노 한번 보죠. 폴라리스 우노도 얘는 완전히 5일선을 잘 지켰죠. 그죠? 네. 얘는 괜찮죠. TPC 글로벌이랑 폴라리스 우노는 5일선을 지켰어요. 네. 그래서 조만간 뭐 이렇게 하나 쏴도 괜찮죠. 폴라리스 우노 역시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제 가격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빠진 주식은 이제 좀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요 정도만 하죠. 뭐 오늘 뭐 영풍제지 뭐 이런 주식이나 또 몇 개 주식들 보면은 셀바스 헬스케어 뭐 이런 주식들이 이제 뭐 오늘 그래도 흐름을 끝까지 지켰었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어쨌든 이 조정이 실적주 14일, 15일은 이제 노는 날이니까 이제 14일이나 그 전인 뭐 12일 뭐 이때 발표를 할 텐데 그 실적 발표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런 주식들은 요번 주까지 조정이 심해도 버티면 다음 주에는 좀 주식들도 우상향하면서 급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나마 실적이 좀 좋고 그거에 의해서 펀덤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였고요. 하여튼 좀 내일까지는 좀 고생을 할 것 같아요. 미국장이 오늘도 좀 빠지면 우리나라 장도 내일까지는 영향이 올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이제 약간 면역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한 2, 3일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항상 주식이 힘드신 분은 현금화를 하시고 그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러신 분들은 현금화를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좀 이제 희망이 있다 그런 분들은 좀 더 버티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누가 뭐 잘했다 이런 거는 뭐 현재 시점에서 알 수가 없죠. 하도 장이 여기저기서 악재가 나올 수 있으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어느 수익까지 어느 기간까지는 한번 버텨보겠다 뭐 이런 뚝심이 필요할 때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 많으셨고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